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태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미주은 방송 그러면요, 왠지 숫자도 많이 나오고 조금 따분하고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내드리는 컨텐츠 중에서 굉장히 재미도 있고요,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투자에 적용까지 할 수 있는 유용한 시리즈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이 방송 기획을 좀 게을리해서 아마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일요일이고 해서 조금은 재미 요소가 가미된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2021년 8월 29일 일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방송 제목은요,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G스케일러 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대 G스케일러의 한판 대결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의 관전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더 우세한지 그 투자 가치의 우열을 한번 가려보고요. 두 번째로 G스케일러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요, 지금까지 굉장히 멋진 성장세를 보여왔잖아요. 과연 그들의 성장이 계속될 수 있을지 수치적인 분석을 보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두 종목 중에서 지금 만약에 하나만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영상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말 간만에 보내드리는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새롭게 미주은에 가입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면요, 환영의 말씀 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은요, 우리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내드리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고 계신 차트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G스케일러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점수를 적게 되는데요. 오늘 평가는 총 22개의 평가 항목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 22개의 평가 항목은요, 총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는 모멘텀, 그동안 이제 주가의 상승률이 어땠고 지금 힘이 얼마나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고요. 프라이스 레이시오는 지금 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가격이 비싼 상태인가 과열 상태인가 요거를 살펴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프로피타빌리티라는 것은 수익성을 보는 거죠. 세 번째 그로스는 성장성. 밸런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재무 상태가 지금 건강한지를 체크해 보고요. 매니지먼트라고 써 있는 것은요, 경영진이 얼마나 이 기업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마켓 레이팅은요, 시장의 전문가들이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려주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확인해 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0점부터 10점이 나와 있는데요. 각 항목별로 최고 점수는 10점,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는 0점으로 설정을 해서 각 항목별로 두 주식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살펴볼 평가 항목은요, 프라이스 퍼포먼스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과연 두 종목의 주가가 어떠한 흐름을 보여줬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두 종목 다 대단했습니다. 일단 G스케일러를 보시면요, 2020년 G스케일러는 무려 329.48% 성장을 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모습이었죠. 324.74%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2021년에도 그들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G스케일러는 37.06%,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33.28%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상승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두 수치를 비교를 해보면요, G스케일러가 2020년도 그렇고 그리고 2021년도 그렇고 약간은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제가 점수를 부여하거든요. 프라이스 퍼포먼스 2020년은 지금 G스케일러가 10점 만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9점을 가지고 왔고요. 2021년 주가의 상승 같은 경우는 G스케일러에 6점을 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5점을 제가 부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점수는요,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다른 점수를 나름대로 부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초반이긴 하지만 16대 14로요, G스케일러가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라이스 투 어닝으로 넘어갑니다. 자, 프라이스 투 어닝에서는요, PE 레이쇼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PE 레이쇼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레일링 PE라고 써 있는 것은요, 트레일링이라는 것은 지난 12개월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지난 12개월 동안 이 두 기업이 만들어낸 어닝에 비해서
프라이스,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부풀려져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고요. 포워드 PE 같은 경우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지금 시장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는 어닝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지금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수치로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요, 두 종목 모두 트레일링 PE는 NA라고 써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트레일링 PE는 계산해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포워드 PE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고무적이죠. 왜냐하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시기가 됐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PE가 굉장히 높죠. 앞으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무려 488배 그리고 397배라는 높은 PE 레이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어닝을 만들어내겠구나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은 PEG 레이쇼입니다. 자, 그러면 PE 레이쇼를 그로스, 그 성장으로 나눠보면 어떠한 수치가 나오는지 살펴보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2.0 밑으로 형성이 돼야 투자 가치가 좋은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피터 린치 같은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는 1.0 밑으로 형성되는 종목만 매수를 했었죠.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막 PE 레이쇼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시기에 이제 직면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좋은 PEG 레이쇼를 기대해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G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7.57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9.72이기 때문에 G스케일러가 약간은 더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점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5개의 평가 항목을 가지고 총점을 내보면요, G스케일러가 19점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17점, 아직까지는 2점 차로 G스케일러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로 넘어갑니다. 두 개의 수치를 동시에 살펴볼 텐데요. 포워드라고 써 있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죠. 자, 그러면 2021년 어떠한 PS 레이쇼를 보이게 될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2022년이니까 내년의 전망입니다. PS 레이쇼라는 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기업의 매출과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일단 G스케일러를 보시면요, 56.49가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G스케일러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56배나 시가총액이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46배는 만만치 않은 숫자이긴 한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조금은 낮은 수치를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내년 수치를 봐도요, G스케일러는 41.40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34.25이기 때문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조금은 더 저렴한 주식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좀 고무적인 부분은요, PS 레이쇼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조금 더 내려갈 예정이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 추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까지 합산을 내보면 20대 19로요. 아직까지 1점 차로 G스케일러가 그 우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로피터빌리티, 즉 수익성을 살펴보는 건데요. 수익성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평가 항목을 보는데요. 첫 번째는 그로스 마진입니다. 제가 그로스 마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몇 번 강조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로스 마진은 한국말로 총 수익이라고 부르는 거죠. 전체 매출이 잡혔을 때 그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직접 비용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코스트 오브 세일즈라고 부르는데요. 이 직접 비용을 빼고 나서 남아있는 수익을 우리가 그로스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그로스 마진이 굉장히 건강한 상태에 있다면 나중에 가서 이제 영업 비용들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래를 위한 그 세일즈 앤 마케팅 비용, 그리고 연구 개발 비용들이 대표적인 영업 비용인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나중에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로스 마진이 건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G스케일러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굉장히 건강한 그로스 마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00달러를 벌면요, 그 중에서 77달러 이상을 G스케일러는 총 수익으로 남기는 상황이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역시 73달러 이상을 총 수익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가면 어느 정도 흑자로 전환할 것은 굉장히 좀 자명하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수치를 비교해 보면요, G스케일러가 약간은 더 우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수치는 프로핏 마진입니다. 우리가 순이익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체 매출에서 우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순이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두 종목 모두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보시면 마이너스 38%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역시 마이너스 15.86%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수치를 봐서는요, 아직까지 G스케일러가 조금은 갈 길이 멀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살펴보시고 다시 계산을 해보면요, 27대 26, 아직까지는 1점 차로 G스케일러가 지속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revenue growth, 매출의 성장으로 넘어갑니다. 매출의 성장에서는요, 일단 YOY를 살펴볼 텐데요. 지난해랑 올해의 매출을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매출이 성장을 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두 종목 모두 성장세가 굉장합니다. 일단 G스케일러 같은 경우는요, 작년 매출에 비해서 53.75%라는 매출의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대단하죠. 77.35%,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매출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수치를 보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성장세가 조금은 더 두드러진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FWD, 포워드를 얘기하고요. 포워드라는 것은 앞으로 12개월을 얘기하죠. 그러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이 두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은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보다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예상을 해보는 건데요. 물론 이제 시장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예상치입니다. G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앞으로 44% 정도 매출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무려 56.95% 정도 앞으로 1년 동안 매출이 성장할 거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 역시도 지금 레비뉴에 관해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G스케일러보다 조금 더 성장세가 좋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에비타 그로스입니다. 에비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에비타는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mortization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이제 순이익 바로 위에 있는 개념인데요. 그 순이익이 earning이잖아요. 따라서 earning보다는 약간 그 수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efore라는 것은 요 그 비용들을 제외하기 전에 수치를 얘기하거든요. interest는 이자를 얘기하죠. 그리고 tax를 얘기하고요. D 같은 경우는 depreciation, 즉 우리가 좀 고가의 장비 같은 거를 살 때는요, 비용으로 한 번에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장비를 사용할 때 계속해서 이제 감가상각이라 그래서 비용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포스팅을 하거든요. Amortization도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이랑 비슷한 의미인데, 요것은 이제 무형 자산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비싼 소프트웨어를 산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큰 비용을 한꺼번에 포스팅하지 않고요. 이 비용이 매달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가 회계상에 기록을 하거든요. 이러한 재반 비용을 제외하기 전에 나와 있는 earning을 우리가 에비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에비타 같은 경우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에비타 그로스 YOY를 보시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에비타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보는 건데요. 두 종목 모두 지금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에비타가 아직까지는 적자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고무적인 부분은요, G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앞으로 12개월을 보면 에비타가 51.99% 성장할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에비타가 드디어 이제 흑자로 전환하는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 두 수치를 봤을 때는 G스케일러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에비타 그로스 같은 경우는요, G스케일러에 3점을 주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안타깝지만 0점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총점을 살펴보면요, 46대 44로 조금은 이제 두 기업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자, 과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따라잡을 수 있을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FCF, 프리 캐시 플로우고요. 그리고 EPS는 earning per share죠. 두 항목에 대한 그로스, 성장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새로운 용어 하나가 등장을 했는데요. 레버리드 FCF가 등장을 했죠. 잉여 현금 중에서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나서 그래도 남아있는 잉여 현금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출금이 있으면 매달 납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도 그래도 떨어지는 잉여 현금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면 G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레버리드 FCF 그로스가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168%나 성장을 했습니다. 현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보시면요, 엄청납니다. 248%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두 기업 모두 굉장히 잉여 현금의 성장률이 굉장히 좋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EPS입니다. earning per share죠. 자, earning이라는 것은 순이익이고요. 순이익을 주식의 개수로 나눈 것을 우리가 EPS라고 부르기 때문에 사실 EPS의 성장은요, 순이익의 성장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PS의 성장률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매년 평균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를 시장의 전망치를 보면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G스케일러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매년 평균
8%나 순이익이 향상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더 좋습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순이익이 매년 72.9%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EBS 성장률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G스케일러를 앞서 나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요. 지금 레버리드 FCF 그로스 그리고 EPS 성장률을 대입해 보니까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10점 만점을 두 항목 모두 획득을 하면서 이제 64대 63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앞으로 평가 항목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종목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이루어낼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기업의 재정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커런트 레이시오를 보실 텐데요. 커런트 레이시오라는 것은 유동 비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유동성 자산, 1년 내에 우리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유동 자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유동 부채가 있습니다. 유동 부채라는 것은 1년 내에 이 기업이 갚아야 되는 부채를 얘기하고요. 따라서 유동성 자산 나누기 유동성 부채를 했을 때 과연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온지를 우리가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G스케일은 3.02가 나오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2.07이 나옵니다. 커런트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1.0을 넘으면 그냥 양호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주거든요. 따라서 두 종목 모두 굉장히 커런트 레이시오가 좋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G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데요. 왜냐하면 3.02라는 것은 1년 내에 G스케일러가 갚아야 되는 유동성 부채에 비해서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3배 이상 많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G스케일러에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TLTA라고 써 있는데요. 토탈 라이어빌리티를 토탈 에셋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G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가 75%가 넘어가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역시도 70% 이상이 지금 부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채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이제 부채가 좀 많다는 의미도 되고요. 두 번째로 두 종목 모두 구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구독 모델 같은 경우는 일단 1년이나 2년치를 결제를 받아도요. 이 결제 금액을 그대로 매출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이 2년이라면 2년이니까 24개월이잖아요. 그러면 24개월치의 매출을 24개월로 나눠서 매달 포스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첫 달을 제외하고 나머지 23개월은 일단 부채로 잡아놓습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부채가 높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발란시까지 포함을 한 점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72대 72로 지금 손에 땀을 쥐는 경기를 두 종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평가 항목은요.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입니다. 우리가 연구 개발 비용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따라서 두 종목은 아직까지 적자 기업인데요. 이렇게 적자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구 개발 비용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 중에서 어떠한 기업이 조금 더 미래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G스케일러가 투자하는 투자 비용이고요. 지금 점선으로 나와 있는 것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연구 개발 비용입니다. 두 종목 모두 지금 연구 개발 비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굉장히 많은 폭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연구 개발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곡선을 보시면 조금 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단위가 조금 다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매출 규모가 지금 G스케일러보다 한 2배 정도 크기 때문에요. 연구 개발 비용도 마찬가지로 바로 비교를 하면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두 개의 지금 단위를 합쳐서 우리가 그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 있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G스케일러보다는 조금 더 많은 폭으로 연구 개발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구나라는 추세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리더십을 보겠습니다. 과연 두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글라스도어라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엄청난 숫자들이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G스케일러의 점수는 4.6점, 5점 만점입니다. 자,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4.3점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평가 항목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recommend to a friend, 그러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나의 친구한테 추천해줄 의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G스케일러는 92%,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83%, 나쁘지 않은 숫자고요. 자, 그런데 옆에를 보시면 approve of CEO가 나와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CEO, 우리 기업의
CEO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를 물어봤을 때 무려 98%가 나의 CEO를 믿는다라고 지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역시 97%라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숫자가 두 종목 다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스터 제이 그리고 미스터 조지 컬츠는 엄청나게 좀 존경을 받는 CEO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98%, 97%는요 다른 종목에서 이렇게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좋은 수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하지만 두 종목을 비교해 보면 G스케일러가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요 Return on Equity로 넘어갑니다. Return on Equity는 우리가 줄여서 ROE라고 부르는 건데요. 여기서 Return은 인컴, 넷인컴을 얘기하죠. 순이익이고요. Equity라는 것은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를 제외한 나의 순수한 자본, 자기 자본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서 Return이 넷인컴이기 때문에 지금 두 기업 모두 적자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Return on Equity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마이너스 폭이 지금 G스케일러가 조금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의미는 뭐냐면요, G스케일러는 만약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면 그 100억 달러를 가지고 순이익이 지금 마이너스 54억이 나온다는 거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100억을 투자하고 있으면 19억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 자, 이러한 수치를 봤을 때 두 종목 모두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죠. 그런데 G스케일러가 조금 더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연구 개발 비용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1점을 더 가져갔고요. 리더십 같은 경우는 당연히 G스케일러가 만점을 받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9점을 받았습니다. 자, ROE 같은 경우는 두 종목 모두 마이너스를 받았는데요. 조금 더 심각해 보이는 것이 G스케일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마이너스 4점을 가져갑니다. 자, 이제는요 시장의 전문가들이 평가해주는 레이팅 부분만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평가 점수를 총 합계를 내보니까요 G스케일러는 85점에 머물러 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86점. 따라서 아직까지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1점 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3개의 평가 항목이 남았는데 최종 점수가 어떻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평가 항목은요 마켓 레이팅입니다. 마켓 레이팅은 총 3개의 채널을 가지고 우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시킹 알파입니다. 시킹 알파에는요 퀀트 레이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퀀트 레이팅이라는 것은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 모멘텀이라는 것은 주식의 힘을 얘기하죠. 지금 추세가 어떤지. 그리고 리비전이라는 것은 시장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그 예측치에 비해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의 평가 항목을 합쳤을 때요 G스케일러는 지금 3.40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3.39. 두 점수가 거의 차이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두 기업이 같은 점수를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은요 마켓 빗이라는 채널로 넘어가서요 마켓 빗에서는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일단은 그 바이 레이팅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로 프라이스 타겟이 현재 주가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G스케일러 같은 경우는요 현재 한 명이 스트롱 바이를 주고 있고요. 19명의 전문가가 바이를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홀드, 그냥 움직이지 말라라는 것이 6명이나 되거든요. 그에 반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요. 바이가 25명이나 되고요. 홀드는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조금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프라이스 타겟 업사이드가 나와 있는데요. 프라이스 타겟과 현재 주가를 비교해 봤을 때 G스케일러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15%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역시 7.98% 정도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주가의 상승을 보인 종목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프라이스 타겟 같은 경우는요, 향후에 전문가들이 좀 올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수치만 보고 우리가 매도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마지막 채널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팁 랭스입니다. 팁 랭스에는요, 스마트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스코어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8가지의 평가 항목을 가지고 이 총점을 10점 만점으로 매겨주는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G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에 5점밖에 받지 못하고 있고요. 반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에 9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차이점을 좀 보시면요. 팁 랭스 인베스터에서 좀 차이가 나죠. 팁 랭스 인베스터라는 것은 뭐냐면 팁 랭스에 연결되어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팁 랭스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G스케일러보다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지금까지 총 22개의 평가 항목을 가지고요. 두 종목의 투자 가치를 우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널 리절트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과연 G스케일러와 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G스케일러의 최종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간만에 보내드린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최종 결과를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G스케일러가 100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만점이 100점이 아니었거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보시면 106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최종 결과를 보시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G스케일러보다는 약간 더 투자 가치가 높은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최종 결과는요. 어디까지나 수치적 분석만을 가지고 우리가 재미로 해보는 거고요. 역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투자의 전략 그리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도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준비해봤습니다. 아주 간만에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G스케일러 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경기를 함께 관람하셨는데요. 오늘 보신 경기 결과를 제가 나름대로 세 줄로 요약해봤습니다. 자, 일단 두 종목 모두 클라우드 혁명 시대의 최대의 수혜주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향후에요.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이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사이버 보안 쪽에 영역을 확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기업 모두 지금 업계에서 굉장히 경쟁성이 있는 것으로,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두 종목 모두 앞으로 상당 기간 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높은 멀티플,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이 두 부분은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서 투자의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두 종목 모두에 분산 투자하고요. 또 분할 매수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간만에 준비해본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재미있게 관람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시리즈가 마음에 드시면요. 댓글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또 다른 배틀을 보고 싶으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경쟁 기업들을 두 개 골라서요. 저한테 좀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향후에 컨텐츠를 만들 때 좀 제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일요일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